이 신발 시리즈 중 역대 가장 잘 나왔습니다. 슈어 슈그지 여러분, 나른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아식스입니다. 아식스에서 가장 긴 두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안정화를 대표하는 젤 카야노 32까지 나왔죠. 그리고 중립화를 대표하는 젤 님버스 28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바로 젤 님버스 28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내돈 내산입니다. 하지만 플레이그라운드 도쿄로부터 영상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 제 견해이며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첨삭 요청,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젤 님버스, 무슨 뜻일까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같은 착화감, 구름 같은 편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이 25세부터 이렇게 변했습니다. 즉, 트렌드에 따라 스택 하이트가 40mm 이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온 신발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신발 정말 인기가 많았고 좋았는데 유일한 단점이라고는 아웃솔이 조금 미끄러웠습니다. 내구성은 1000km 이상 충분히 실 정도였고, 제가 아시는 분은 2000km나 이 신발을 시리즈마다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단점은 살짝 미끄러웠습니다. 이 신발이 26으로 나오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지만 미솔 쿠션이 좀 더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도 이 아웃솔 미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접지력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 신발이 그 다음으로 27로 나오면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택 하이트가 43.5로 2mm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무게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완전 업그레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편안하고 쿠션감이 좋고 디자인 또한 정말 예쁜 신발이었습니다. 이 신발이 이번에 28로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퍼 같은 경우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27 같은 경우에는 자카드 메쉬 어퍼를 사용했는데 28 와서는 다시 니트 어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HTC 모델은 한정판이라서 자카드 메쉬가 아닌 일반 메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카드 메쉬에서 니트 어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레이싱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레이스락 할 수 있도록 추가 구멍이 있습니다. 혀 같은 경우 여전히 신축성이 좋은 니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드 메쉬에서 니트 어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신축성이 좋아졌습니다. 힐 패드 여전히 두껍고 많이 있고 신고 벗기 편하라고 25 시리즈부터 지금까지 풀탭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퍼의 착화감은 이전 모델이랑 매우 흡사하지만 신축성이 좀 더 늘어난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바로 열감입니다. 이 인솔 여전히 오솔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꺼워서 패딩 느낌은 좋지만 이 인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 그냥 6분 페이스로 신을 때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5분 중반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데 5분 초반에서
4분대로 들어가면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 여름이다 보니까 확실히 열감 테스트를 정확히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밑설은 FF Blast Plus 이전 모델과 동일합니다. 스택 하이도 동일하게 43.5, 앞쪽은 35.5, 힐 드롭은 여전히 8mm. 조금 더 탱탱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딱히 차이점은 못 느꼈습니다. 밑설의 쿠션감은 여전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코도 상당히 높은 신발로서 롤링이 편한 신발. 살짝 변한 점은 앞쪽이 좀 더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27을 보면 아웃솔이 이렇게 되어 있죠. 28 같은 경우는 아웃솔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아웃솔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뻣뻣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롤링이 이전 모델보다 살짝 좀 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웃솔을 보시면 확실히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무게가 무려 30g이나 줄었습니다.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바로 이 아웃솔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고무가 데일리하인데도 상당히 없습니다. 이전 모델과 비해서 확실히 더 없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무게를 줄이는데 많은 것을 염두한 것 같습니다. 워낙 님버스 자체가 구름같이 편안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더 스택 하이트를 올리면 메가블라스트나 슈퍼블라스트 같은 슈퍼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데일리 트레이너 이 포지션에서 이 신발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아식스가 추구한 것은 바로 감량인 것 같습니다. 30g이라는 무게를 줄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는데 정말 큰 감량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슈 피팅 가이드입니다. 착화감 매우 편하고 좋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는 무엇보다도 편한 착화감, 안정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은 매우 좋았고, 유일하게 아쉬웠던 것은 여전히 발열감이었습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 매우 뛰어납니다. 보다시피 밑솔이 이렇게 두껍지만 옆에 사이드월이 바깥쪽이랑 안쪽에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하는 방식, 바로 베이스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베이스에서 오는 중립 신발의 안정감 정말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힐컵도 이렇게 단단하죠. 전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신발을 중립화로서 매우 좋은 안정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해내가 있는 분은 여전히 이 신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한 과해내까지는 커버가 되지만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해내가 여전히 느껴지신다면 무조건 안정화로 가셔야 됩니다. GT2000이나 젤카얀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중립화 중에서는 안정감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여전히 뛰어납니다. 여전히 구름 같은 느낌이고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뉴랜드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신발이 바로 이 신발입니다. 워킹하러도 뛰어나고 느린 조깅하러도 뛰어나고 안정감까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었다 하면 웬만하면 다른 브랜드보다 이 제품을 사람들이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닝 느낌에서도 상당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무게를 무려 30g이나 줄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착화감, 느낌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발의 주법,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풋 다 가능합니다. 워킹아웃을 신을 때는 당연히 힐 스트라이크를 하죠. 안정감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힐 스트라이크에도 상관이 없고 미드풋으로 뛰기에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물론 힐 드롭이 좀 더 낮으면 더 편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코에 이 롤링이 일어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풋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주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웬만한 데일리 트레이너는 주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발의 용도, 제가 다시 말하지만 과해내가 정말 심한 사람은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 신발은 웬만한 사람들이 워킹화, 이지 조깅, 심지어 이전 모델보다는 무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피드, 템포, 인터벌을 하려면 이 신발보다는 노바블라스나 아니면 매직 스피드 5 같은 신발이 더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이 30g이라는 감량을 통해서 좀 더 소화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먼저 비교 대상은 아무래도 이전 모델인 27입니다. 오퍼에서 살짝 변하고 여전히 열감이 있고 스택 하이트 동일하고 그럼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이 30g이라는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요즘은 워낙 슈퍼 트레이너, 카본 슈즈에서 정말 가벼운 무게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웬만한 데일리 트레이너 신으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을 신어봤던 분이 28을 신는다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30g이나 가벼운 무게에서 오는 이 신발의 느낌은 차이점을 확실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이 젤 님버스랑 비교될 신발이 어떤 신발들이 있을까요? 먼저 호카의 클리프튼 10이 있습니다. 이 신발도 호카가 가장 자랑하는 데일리 트레이너입니다. 쿠션이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졌고 사이드 홀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안정감 자체도 나쁘지 않고 베이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안정감 또한 매우 좋습니다. 두 제품 다 저는 워킹용으로 매우 추천할 수 있지만 좀 더 러닝용으로서는 님버스 28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푹신하지만 좀 더 리스폰시브니스, 반발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님버스 28은 푹신할 뿐만 아니라 반발력이 이 신발보다 좀 더 나았습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은 뉴발란스 1080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도 발볼 있는 분들은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만 이 신발의 밑솔 내구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정말 푹신해서 워킹용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사실 러닝용으로서 이 반발력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이번에 신형이 새로 나왔는데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완전 변했습니다. 어퍼, 밑솔, 아웃솔 완전 다 변했기 때문에 이 신발로만 한다면 님버스 28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다른 비교 대상으로는 살로몬 에어로글라이드 3가 있습니다. 이 신발 안정감 매우 좋고 탄성감도 좋고 무게까지 좋습니다. 이 신발이 아무래도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반발력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착화감은 이 신발도 워낙 좋지만 님버스 28이 발을 감싸는 느낌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대상은 푸마 매그니파이입니다. 이 신발 매우 좋습니다. 님버스 이번에 느낌도 매우 좋았고 이 신발도 매우 좋았습니다. 두 신발 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지만 발볼이 좀 더 넓으신 분이면 2이나 4가 가능한 젤 님버스 28을 추천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그니파이나 님버스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신발 다 매우 제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브룩스의 글리세린이라는 제품이랑 서코니의 트라이엄프라는 제품도 이 님버스랑 가장 강하게 비교될 수 있는 신발입니다. 신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 저는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요즘 데일리 트레이너 800km 이상 신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신발이 2000km까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게를 30g이나 줄이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모든 브랜드 신발을 좀 더 푹신하고 좀 더 가볍게 만듭니다.
미솔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미솔을 높이면 높일수록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동일한 스택 하이트를 가지고 있고 거의 흡사한 느낌에서 30g이나 줄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게를 30g을 줄인다고 아웃솔이 좀 더 얇아진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발열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열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인솔 바꾸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 초보 자분, 입문 자분, 심지어 중급 고급으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워크홀스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원하신다면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2위, 4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발볼 문제 없이 모두가 정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님버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야, 다이어트 30g 하니까 신발 느낌이 달라.